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은 말라 비틀어지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백성의 고혈을 빨아 잔치를 벌이는 자들이 있었으니 구중궁궐의 편안함을 버리고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간 세자가 있었습니다. 나으리, 제발 제 아비를 살려주십시오.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요. 죽음을 각오하고 말 앞을 가로막은 소녀. 그 뒤에 숨겨진 기막힌 사연은 무엇일까요? 암행어사 출두야! 서리빨 같은 마패의 위험 앞에 탐관오리는 무릎을 꿇을 것인가?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결말과 뜨거운 감동,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채널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달빛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한 밤입니다. 구중궁궐의 담장은 높고도 견고하여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킨 채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세자 이훌은 비단 금침 위에 누워 있으나 도통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립니다. 천장 위의 용문이가 금방이라도 살아서 꿈틀거릴 듯 위압적입니다. 궐 안의 공기는 이토록 무겁고 칙칙하구나. 백성들은 가뭄에 타들어 간다는데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오직 아첨하는 신하들의 가머니설 뿐이니. 세자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서늘한 밤바람이 불어오지만 그의 가슴 속 꽉 막힌 응어리는 풀어주지 못합니다. 그는 결심한 듯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남색 포장의 평복을 꺼냅니다. 선비들이 즐겨 입는 도포와 가십니다. 장내관, 걔 있느냐? 문 밖에서 졸고 있던 장내관이 화들짝 놀라 들어옵니다. 저하, 무슨 일이시옵니까? 아니, 그 복장은 또 무엇입니까요? 목소리를 낮추거라. 오늘 밤 나는 궐 밖을 나갈 것이다. 내 눈으로 직접 백성들의 삶을 보아야겠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궐 담을 넘다니요. 상감마마께서 아시면 경을 칠 노릇입니다. 제 목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요. 과인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사는 것이 임금된 도리라 할 수 있겠느냐. 내 곁에는 오직 너뿐이다. 내가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내 홀로라도 나갈 테다. 이훌의 서리빨 같은 눈빛에 장내관은 울상을 지으며 주섬주섬 하인 복장을 챙겨 입습니다. 세자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탓이지요. 그렇게 세자와 내관은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궐의 작은 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높이 높은 담장을 넘어 마주한 바깥 세상은 궁 안과는 사뭇 다른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스산한 바람 냄새까지도 세자에게는 생경하기만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으나 장터의 분위기는 활기차기는커녕 죽은 듯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좌판을 깔아놓은 상인들의 얼굴은 누렇게 떠 있고 물건을 사는 사람보다 구걸하는 이가 더 많아 보입니다. 바닥은 쩍쩍 갈라져 먼지가 풀풀 날리고 어디선가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만이 들려옵니다. 이것이 정녕 우리 백성들의 모습이란 말이냐? 상소문에는 그저 약간의 가뭄이라 적혀 있었거늘. 저하, 아니, 선비님, 흉년이 든지 벌써 2해가 넘었습죠. 관아에서 올리는 장계야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요? 어서 자리를 뜨시지요. 행색이 험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이훌은 대답 없이 가끈을 고쳐 매며 주위를 둘러봅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이 흙바닥에 떨어진 콩알을 주워 먹는 모습, 젖이 나오지 않는 어미의 품에서 말라가는 아기. 그 참담한 광경에 세자의 미간이 깊게 패입니다.
비단 옷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궐 안에서 탁상공론만 하던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겠다. 더 깊숙한 마을로 들어가 보자. 그들은 말을 타고 인적이 드문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논밭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발라져 있고 말라 비틀어진 벼 이상만이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매미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강산, 뜨거운 태양만이 야속하게 내리쬐고 있었지요. 산모퉁이를 돌아 한적한 길을 지날 때였습니다. 저 멀리 억새풀숲이 요란하게 흔들리더니 갑자기 누군가가 튀어나와 세자의 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놈의 말이 어디를 가느냐? 멈추어라! 멈추란 말이다! 말이 놀라 앞발을 들며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워워, 진정하거라. 아이고, 깜짝이야! 어떤 놈이 감히? 아니, 내 이놈! 죽고 싶어 환장을 했느냐? 말발굽 아래 흙먼지 속에서 한 소녀가 바들바들 떨며 엎드려 있었습니다. 기워 입은 치마 저고리는 본래 색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때가 탔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숯검정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마치 산짐승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아니면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무어라. 죽여달라니. 어린아이가 어찌 그런 험한 말을 하느냐. 다치지는 않았느냐. 이훌이 다가가려 하자 장내관이 앞을 막아섭니다. 선비님,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산적의 첩자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같은 흉흉한 세상에 하지만 이훌은 장내관을 물리고 소녀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소녀의 나이는 기껏해야 10서너 살, 손발은 험한 일로 트고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몰골에 세자의 가슴 한 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은 듯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아라.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목숨을 걸고 말 앞을 가로막았더냐. 소녀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세자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눈물로 얼룩진 소녀의 얼굴에는 깊은 원한과 슬픔, 그리고 한 가닥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으리 옷차림을 보아하니 한양서 옷이 높으신 분 같은데 제 아비 좀 살려주십시오.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요. 소녀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날 정도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절박한 외침이 메마른 산천을 울리고 세자의 귓가에 쟁쟁하게 맴돌았습니다. 암행을 나온 첫날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마주친 헐벗은 소녀. 그 소녀의 눈동자 속에 담긴 깊은 어둠이 세자의 발길을 붙잡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소녀에게는 어떤 기구한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바람이 불어와 소녀의 누더기 옷자락을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세자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으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세자 일행은 소녀를 데리고 근처 주막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주막이라고는 하나 기둥은 기울어져 있고 지붕에는 잡초가 무성하니 폐가나 다름없는 몰골이었습니다. 손님이라고는 파리만 날리는 이곳에 낯선 선비와 하인 그리고 꾀죄죄한 소녀가 둘러앉으니 주모가 놀란 눈으로 쳐다봅니다. 여기 국밥 3그릇만 주시오. 고기도 좀 넉넉히 넣어서 말이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오자 분이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립니다. 허나 분이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도로 내려놓으며 입술만 깨뭅니다. 어허, 어찌 먹지 않느냐. 배가 많이 고플 터인데. 집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병드신 어머니는 며칠째 맹물만 드시고 계십니다요. 이걸 싸가면 안 되겠습니까요? 그 말에 이훌의 가슴이 찌릿하게 저려옵니다.
제배 골는 것보다 부모 생각 먼저 하는 그 마음 씀씀이가 기특하고도 안쓰러웠기 때문이지요. 걱정 말거라. 내 어머니 드실 것은 나갈 때 따로 챙겨줄 것이니 지금은 우선 내 요기부터 하거라 어서. 그제야 분이는 허겁지겁 국밥을 퍼넣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넘어가자 서러움이 북받쳤는지 밥알과 함께 굵은 눈물방울이 국물 위로 뚝뚝 떨어집니다. 배를 좀 채우고 나서야 분이는 그간의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분인의 가족은 본래 산비탈의 작은 밭을 일구고 약초를 캐며 사는 가난하지만 화목한 집안이었더랬지요. 비록 쌀독은 자주 비어도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던 집이었습니다. 허나 그 행복은 새로 부임한 사또가 오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분인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말리던 약초들이 바닥에 짓이겨지고 항아리가 깨져 나뒹굽니다. 에잉, 찢어지게 가난하구먼. 야, 이놈아. 관아에 바칠 세금이 밀린 지가 언젠데 아직도 빈손이야? 나으리,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흉년이라 먹을 풀뿌리도 없습니다. 내년 보릿고개만 넘기면 어떻게든. 시끄럽다. 사또 나으리 생신잔치에 쓸 특산물이 필요하단 말이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포졸들이 병들어 누워있는 분이 어머니의 이불마저 뺏으려 하자 분이 아버지가 필사적으로 막아섭니다. 안 됩니다. 그건 제 안 사람 덮을 것입니다. 제발 아픈 사람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때였습니다. 포졸 반장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분이 아버지를 걷어찼습니다. 허허, 이놈이 관아의 명을 거역해? 힘쓰는 꼴을 보니 관아 곡간을 털 힘은 나마도나 보구나. 여봐라, 이놈을 당장 포박해라. 아버지,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아무 잘못 없어요. 어린 분이가 매달려 보지만 건장한 포졸들에게 내동댕이 쳐집니다. 아버지는 억울하다 소리치며 질질 끌려가고 어머니는 피를 토하며 기절하고 맙니다. 이야기를 마친 분이는 서러움에 겨워 어깨를 들썩입니다. 주막 안의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관아쌀을 훔쳤답니다. 평생 남의 물건에 손 한 번 댄 적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쌀을 훔쳤다니요. 옥에 갇혀 매질을 당해 이제는 다리조차 쓰지 못하신답니다. 사또는 쌀 10가마니를 가져오지 않으면 아버지를 처형하겠다고. 이훌의 손에 쥐어진 숟가락이 부르르 떨립니다.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권력을 쥔 자가 힘없는 백성을 쥐어짜고 누명을 씌워 파멸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천인공노할 범죄였습니다. 관아쌀을 훔쳤다는 증자가 있느냐? 없습니다요. 그저 사또 마음대로입니다. 아버지가 훔치는 걸 봤다는 사람도 없는데 무작정 때려서 자백을 받아내려 합니다. 허,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있나? 저아, 아니, 선비님.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요. 이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호기심 많은 유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어버이로서 썩어 빠진 환부를 도려내려는 군주의 서슬퍼런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쌀 10가만이라 했느냐? 내 그 쌀을 갚아주마 하니 쌀보다 더 귀한 것을 그 사또에게 안겨주어야겠다. 네? 정말이십니까? 선비님께서 구해주실 수 있습니까요? 그래, 나를 믿거라. 내 효심이 하늘에 닿았으니 하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게 아니겠느냐. 장서방, 채비를 하라. 예? 어디로 가시려고요? 어디긴 어디겠느냐. 그 잘난 사또 얼굴 좀 보러 가야지. 내 눈으로 그자의 탐욕을 확인해야겠다. 세자는 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는 주막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불어오는 바람이
마치 폭풍전야처럼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피눈물 흘리는 소녀의 사연을 들은 세자. 그의 발걸음은 이제 관아로 향합니다. 하지만 관아에는 이미 백성들의 고혈을 빠는 무시무시한 덫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과연 세자는 호랑이 굴에서 무사할 수 있을까요? 세자 이훌은 분이를 주막에 잠시 머물게 하고 장내관과 함께 관아가 있는 읍내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읍내 초입부터 코를 찌르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고기 굽는 연기가 자욱했기 때문입니다. 굶어 죽는 백성이 지천인 이 흉년에 대체 어디서 이런 냄새가 난단 말입니까? 킁킁, 저와 아니 선비님.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어디 잔치라도 벌어진 모양인데요. 냄새는 향기로우나 그 풍경은 지옥도와 다름없구나. 저기를 보아라. 이훌이 가리킨 곳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아전들이 거드름을 피우며 지나가고 그 옆 길가에는 흙투성이 아이들이 바닥에 떨어진 떡고물을 주워 먹으려다 발길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어디 거지가 달라붙어? 저리 꺼지지 못해. 사또 나으리 생신잔치에 쓸 귀한 음식에 흙 묻는다. 배고파요. 엄마, 배고파. 바닥에 나뒹구는 아이를 보며 이훌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습니다.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자기 배를 불리는 탐관오리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지요. 관아 정문인 외산문 앞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고을의 유지들과 부유한 상인들이 줄을 지어 선물을 나르고 있었지요. 소달구지에는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비단이며 꿀단지, 심지어 귀한 산삼 상자까지 쉴 새 없이 안으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저 쌀한 가마니만 있어도 우리 식구 1년은 살 텐데 저걸 다 처먹고 배가 터져 죽지도 않나 봐. 쉿, 목소리 낮춰 들키면 곤장이여. 이번 사또 생일에 진상품 못 바친 집들은 다 끌려가서 초죽음이 됐다지 않은가. 백성들의 원망 섞인 속삭임이 이훌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목민관이라 자처해야 할 자가 오히려 도적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으니 세자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때 한 노파가 짐술의 앞을 가로막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제발 돌려주십시오. 이건 우리 손주놈 약가 낼 돈으로 산 닭입니다요. 이걸 가져가시면 우리 손주는 죽습니다. 시끄럽다, 이 할망구야! 사또 밥상에 올라갈 닭이 내 손주 목숨보다 귀한 줄 모르느냐? 당장 끌어내라! 노파가 흙바닥에 내팽개쳐지고 달장은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훌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서려 하자 장내관이 사색이 되어 소매를 잡아당깁니다. 선비님, 참으셔야 합니다. 지금 나서면 정체가 탄로납니다요. 제발 참으십시오. 이거 놓거라. 내 저놈들의 목을 당장. 하지만 이훌은 끝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 감정에 치우쳐 정체를 드러내면 더 큰 악을 뿌리 뽑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고을에는 땅거미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관아 안쪽만은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흥청망청한 풍악 소리와 기생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담장 밖 어둠 속에 선 이훌은 그 불빛을 노려보았습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쪽은 천국이요, 바깥쪽은 지옥이었습니다. 금준미주, 동이의 아름다운 술른, 천인혈천, 사람의 피요,
옥반가효. 옥쟁반의 기름진 안주는 만성고만 백성의 기름이라. 옛 시인의 시구가 뼈저리게 와닿는 밤이었습니다. 장서방, 예, 선비님. 준비해온 갓과 도포를 깨끗이 손질해 두어라. 그리고 붓과 먹을 가져오너라. 붓과 먹은 어디에 쓰시려고요? 그리고 설마 저 안으로 들어가시려는 건 아니겠지요? 이훌은 대답 대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서늘하다 못해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내 오늘 저 잔치판에 흥을 제대로 깨줄 것이다. 저들의 술맛이 피맛으로 느껴지게 해줄 것이야. 밤바람이 세자의 도포 자락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듯이 말이지요. 백성들의 눈물로 채워진 술잔을 마시는 탐관오리들. 그들의 잔치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찾아가려 합니다. 붓 한 자루와 섯을 퍼런 정의감을 품고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는 세자. 과연 사또의 생일잔치는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관아의 문을 들어서자마자 매캐한 고기 굽는 연기와 시끌벅적한 취기가 얼굴을 덮쳐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술동이가 산처럼 쌓여 있고 기생들의 붉은 치마폭이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사또는 기름진 얼굴에 술이 거나하게 올라 젓가락으로 장단을 맞추며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요. 으하, 좋다, 좋아. 오늘 내 생일에 노래가 빠져서야 쓰겠느냐? 더 크게, 더 흥겹게 놀아보자꾸나. 이때 문지기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한 선비가 당당하게 연회장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옵니다. 바로 남색 도포를 입은 세자 이훌이었습니다. 비록 옷차림은 평범한 선비 같았으나 그 기품과 서늘한 눈빛만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느냐. 당장 나가지 못할까? 허허, 이 고을 인심 한번 야박하구나. 지나가던 과객이 술 냄새에 이끌려 잠시 들렀거늘 문전박대라니. 이것이 사대부의 예법인가? 매야, 과객, 꼴을 보니 벼슬 한 자리 못하고 떠도는 놈 같구나. 그래, 내 생일이니? 적선하는 셈 치고 술이나 한 잔 받아먹고 꺼지거라. 사또는 조롱하듯 이훌에게 술잔을 던졌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술잔을 보며 좌중의 아전들이 킬킬대며 비웃음을 날립니다. 이훌은 모욕감을 억누르며 태연하게 술잔을 집어들고는 사또 앞에 빈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술 맛은 좋으나 안주가 영 부실하구려. 아니, 저놈이 사내 진미가 지천인데 안주 타령이라니. 백성의 눈물과 한숨이 빠졌으니 어찌 제맛이 나겠소. 순간 연회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 변해갔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이훌은 능청스럽게 말을 돌립니다. 내 술값 대신 사또의 생신을 축하하는 시나 한 수 지어드리지요. 떠돌이 선비 주제에 글줄이나 읽었느냐? 좋다. 만약 시가 형편없으면 내 놈의 곤장을 쳐서 내보낼 것이다 여봐라. 지필묵을 대령하라. 하인이 먹을 갈아오자 이훌은 붓을 들어 거침없이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화선지 위에 검은 먹물이 춤을 추듯 흘러갑니다. 그의 손끝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쓱. 붓이 지나간 자리에는 힘있는 필체로 내 주례시가 적혔습니다.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반가효는 만성고라. 옥쟁반의 기름진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 총루 낚시 밀루 낙하고 촌농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도 떨어지고 가성고쳐 원성고라.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또한 높더아. 이훌은 붓을 탁 내려놓으며 사또를 쏘아보았습니다. 자, 받으시오. 이 고을 백성들이 사또께 바치는 진심 어린 축시오. 사또는 글을 읽을 줄은 알았으나 그 깊은 뜻을 헤아릴 머리는 없었던지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옆에 있던 이방이 귓속말을 하자 안색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사또 이건 사또를 도둑놈이라 욕하는 글입니다. 못이라. 네 이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여봐라. 당장 저놈을 포박하라.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포졸 2명이 작은 체구의 아이를 질질 끌고 들어왔습니다. 사또 나으리, 옥살을 기웃거리던 쥐새끼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끌려온 것은 다름 아닌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러 몰래 옥사 근처를 서성이다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분이의 얼굴은 멍투성이고 옷은 찢겨져 있었습니다. 나으리. 보라, 저 계집년이 쌀도둑놈의 딸이 아니더냐? 잘됐다. 오늘 내 생일에 피를 봐야 식성이 풀리겠구나. 천연과 이 건방진 선비놈을 한 대 묶어라. 내 친히 곤장을 쳐서 다스리겠다. 포졸들이 분이를 꿇어앉히고 몽둥이를 들어 올리려 하자 분이는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입술로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 순간 이훌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멈추어라! 그 목소리가 어찌나 우렁차고 위험이 서려 있던지 몽둥이를 든 포졸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하를 호령하는 왕제의 사자후였습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백성을 돌보라고 내려준 관복을 입고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다니 내 놈이 정령 살기를 포기한 것이로구나. 이놈이 실성을 했나? 내 놈이 누구길래? 감히 관아에서 행패냐? 내 놈의 목이 몇 개라도 되느냐? 이훌은 도포 소매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춤에 차고 있던 둥근 물건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횃불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궁금하냐? 그렇다면 똑똑히 보여주마. 탐욕에 젖은 사또와 그를 비호하는 무리들, 그리고 공포에 떠는 소녀분이 일촉즉발의 순간 세자의 손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썩어 빠진 고을을 뒤집어 엎을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또가 펄펄 뛰며 이훌을 당장 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찰나였습니다. 이훌이 도포 자락 안에서 번쩍이는 노쇠 덩어리를 꺼내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연회장의 수많은 촛불이 그 둥근 폐에 반사되어 눈부신 광채를 뿜어냈습니다. 거기에는 말이 5마리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관아의 기와장이 들썩거릴 정도였습니다. 동시에 굳게 닫혀있던 관아의 대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 열리며 밖에서 대기하던 역조력참의 병졸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자빈들은 물러서고 관속들은 엎드리라. 암행어사 출두요. 장내관 역시 어느새 의복을 갖춰 입고 역졸들을 진두지휘하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저 무엄한 사또 놈을 당장 끌어내려라! 순식간에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춤추던 기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치마를 뒤집어 쓰고 숨었고 거드름을 피우던 아전들은 쥐새끼처럼 담을 넘으려다 제 발에 걸려 나뒹굴었습니다. 사내 진미가 차려졌던 상은 엎어져 개판이 되었으니 그야말로 혼비백산이 따로 없었습니다. 사또는 너무 놀라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갓은 벗겨져 굴러다니고 상투는 풀어헤쳐져 미친 사람 꼴이 되었습니다. 역졸들이 달려들어 사또와 이방을 포박하여 이훌 앞에 무릎 꿇렸습니다. 이훌은 사또가 앉아 있던 상석에 위엄 있게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아이고 사또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게 늙은 노모가. 닥쳐라! 내 이놈! 내 놈의 늙은 노모는 중하고 내가 짓밟은 백성들의 부모, 형제는 하찮더란 말이냐? 이훌의 호통의 사또는 오줌을 지리며 바닥에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이훌은 주머니에서 장부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그동안 장내관이 몰래 조사해 온 비리 장부였습니다. 쌀 천석을 횡령하고 무고한 백성을 옥에 가두어 돈을 뜯어내고 이근에 허덕이는 백성들 앞에서 술판을 벌여 내 죄는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랄 것이다. 여봐라! 이 탐관오리의 관복을 벗기고 곤장 100대를 쳐서 의금부로 압송하라. 그리고 곡간을 열어 썩어가고 있는 곡식들을 당장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예이! 사또와 이방이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가자 담장 밖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백성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훌은 곧바로 분이를 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옥문을 열어라. 억울하게 갇힌 자들을 모두 풀어주어라. 잠시 후 어두컴컴한 옥사에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부축을 받으며 나왔습니다. 개 중에는 다리를 심하게 저는 중년의 사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분이야? 아가, 살아있었구나. 두 부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을 서로 비비며 흘리는 눈물은 그동안의 서러움을 씻어내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나으리 아니, 어사또 나으리, 정말 고맙습니다요.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아니다. 내가 너무 늦게 왔다. 백성의 아픔을 일찍 살피지 못한 나의 죄가 크다. 이훌은 분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인 농부의 손, 그것이 바로 조선을 지탱하는 뿌리임을 세자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라. 관아의 의원에게 일러 다리를 치료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뺏긴 세간살이도 모두 되찾아 줄 것이니 이제는 맘 편히 살 거라. 분이 아버지는 감격하여 말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조아렸습니다. 밤하늘의 먹구름이 걷히고 밝은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지요. 서슬퍼런 마패의 위엄 아래 탐관오리는 심판을 받고 억울한 백성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옥 갔던 관아는 이제야 사람 사는 곳처럼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궐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폭풍우 같던 밤이 지나고 마을에도 평화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내린 단비 덕분에 메말랐던 논밭에는 생기가 돌고 사람들의 표정에도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세자 이훌은 다시 평범한 선비 차림으로 돌아와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까지 분이와 마을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선비님 아니, 어사또 나으리. 이거 제가 직접 말린 국화꽃입니다요. 차로 우려 드시면 머리가 맑아지실 겁니다. 드릴게 이것밖에 없어서. 천금보다 귀한 선물이다. 내 궁 아니 한양으로 돌아가서도 이 향기를 맡을 때마다
너와 이 마을을 기억하마. 이휼은 말에 올라타며 분이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제 관아 곳간이 열렸으니 당분간 끼니 걱정은 없으실 겁니다. 몸조리 잘하시고 분이를 훌륭하게 키우십시오. 저 아이의 효심이 나라를 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여 부디 살펴가십시오, 나으리. 이휼이 말머리를 돌리자 분이가 참았던 말을 외칩니다. 나으리, 나중에 아주 나중에라도 꼭 다시 오셔요. 그때는 제가 맛있는 밥 지어드릴게요. 이휼은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 어떤 왕의 위엄보다도 따뜻하고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어 웅장한 궁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붉은 용포 골룡포를 입은 세자 이휼이 편전의 상석에 앉아 있습니다. 암행을 나가기 전에 답답하고 유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눈빛은 태산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경들은 들으라. 과인이 며칠간 궐 밖을 돌며 목격한 것은 태평성대가 아니라 생지옥이었다. 저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흉년이라 백성은 흙을 파먹는데 관리는 잔치를 벌이고 있더구나. 내 앞으로 지방 수령들의 기강을 엄히 다스릴 것이다. 또한 당장 내 수사왕실 재정 담당 관청에 재물을 풀어 굶주리는 고을에 구율미를 보내도록 하라. 단 한 명의 백성도 굶어 죽게 해선 아니 될 것이다. 명받들겠사옵니다, 저하. 이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성박 산천을 응시하는 그의 눈가에 깊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구중궁궐의 왕자가 아닌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정한 어버이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분홍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본인의 초가집 앞마당. 건강을 되찾은 아버지는 지게를 지고 밭으로 나가고 본인은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습니다. 본이의 얼굴에는 더 이상 숙검정이나 눈물 자국이 없습니다. 발그레한 볼과 반짝이는 눈망울이 영락없는 봄 처녀의 모습입니다. 본이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품속에서 낡은 엽전 꾸러미 하나를 꺼내봅니다. 세자가 떠날 때 쥐어주고 간 노잣돈의 일부를 쓰지 않고 부적처럼 간직하고 있었던 게지요. 선비님 그곳에서도 평안하시지요? 덕분에 저희는 이렇게 웃으며 삽니다.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흘러가고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매화 꽃잎을 날려 분이의 어깨 위에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마치 멀리 있는 누군가가 보내는 안부 인사처럼 말이지요. 백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던 세자, 그리고 그 세자를 일깨운 작은 소녀의 용기. 두 사람의 인연은 비록 짧았으나 그 따스한 온기는 강물처럼 흘러 조선 팔도를 적셨더랬지요. 세자는 훗날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군이 되어 태평성대를 열었다고 하니 그날의 암행이 헛되지 않았음이라. 매화 향기 그윽한 봄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